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네, 한동훈의 일십, 폐륜적이고 무모하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우리 자유파 진영이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 업데이트된 이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온 기사들은 이미 구문이 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우선 간추린 이 보도 분량만 해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걸 하나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이라는 종북주사파 용공분자가 좌파 유튜브와 짜고 함정을 파고 도둑 촬영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걸 건수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겠다고 한 이 도둑 촬영 사건입니다. 이걸 몇 달 동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직후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주사파들은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뭐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디올 파우치백 그거 주는 그 영상만 가지고서 봐라 김건희 여사가 뇌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총선 전에 터뜨렸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도둑 촬영이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 파우치백을 받은 것보다는 이런 공작을 몇 달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 도둑 촬영을 한 이 최재형과 그 일당들에 대한 이 도둑 촬영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더구나 그 최재형이가 이 용공 혐의점이 매우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완전 이건 뭐 건수다 이러면서 달려들었다가 주춤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 용공 혐의점이 많은 최재형이 것까지 우리가 덮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공세가 일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디올 파우치백 사건을 이 총선에 가장 큰 이슈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김경률입니다. 이 자는 거의 다 이제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용공 혐의점이 많은 저 최재형이라는 자가 그렇게 그냥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네, 그게. 이러고서 이제 대충 덮고 있었는데, 그리고 좌파들도 야, 이거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역공당하겠다 싶어서 대충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경률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쩌고저쩌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거의 꺼져가던 이 디올 파우치백 사건이 갑자기 확 커져버렸어요. 좌파들도 역공을 당할까봐 대충 수위 조절하고 있던 터에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이게 다시 불거져 나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러고 다시 공세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김경일이라는 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한동훈이가 이 김경률이를 엄호하면서 사태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선친과 뭐 아는 인연이 있다 그러면서 뭐 접근하는 이 사람을 10여 차례나 약속도 잡아주지 않고 뿌리쳤는데, 그렇게 그냥 가스라이팅 하듯이 하니까 한번 만나 줍시다 해서 만났는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사악한 자가 그냥 그렇게 해서 도둑 촬영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백을 어딘가에 들고서 막 자랑하듯이 다닐 줄 알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왜 제 선물 준 거를 안 들고 다닙니까? 라고 또 계속 이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함정에 빠질 뻔 하다가 함정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받고 또 국민의힘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이 좌파들은 연일 그걸 갖고 공세를 하고, 마치 여기에 편승이나 하듯이 김경률이, 한동훈이가 자꾸 사과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그런 상황이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대선 때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이 악랄하고 정말 천박한 공격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뭐 온갖 무슨 이상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뭐 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뭐 학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대선을 뛰는 그 중에도 거의 후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집에 갇혀 있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선거를 치르면 후보 못지않게 후보 부인과 후보 가족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는 정말 목숨 걸고 죽을 둥 살 둥 뛰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거의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서면 공격받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래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게 됩니다. 근데 사과했는데, 사과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사태가 좌파들이 공격하기 쉽게 좋게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도 이대로는 안 되니 대통령 후보 부인이 뭔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당내 여론이 있어서 사과를 한 거거든요. 등 떠밀리다시피. 근데 막상 사과를 하니까 뭔가 진짜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오히려 공격을 더 받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까지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여러 차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6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죠. 탄핵당할 때 등 떠밀려서 사과했다가 정말 수렁에 빠졌던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사과 한 번 하면 될 줄 알고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 사과를 했는데, 막상 사과를 하고 나니까 진짜 잘못한 것처럼 돼버리고 진짜 잘못한 것처럼 몰려가지고, 그런데 사과는 사과대로 진정성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그래서 한 번 사과로 끝내지 못하고 두 번째 다시 끌려 나와서 사과하고 세 번째 또 나와서 사과하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때 제가 그래서 정치인은 사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한 번의 사과로 완전히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확실한 상황과 자신이 있을 때나 사과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다. 잘못도 없는데
등 떠밀려서 사과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화를 입게 된다. 제가 그런 논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선거는 진행 중이고, 그리고 좌파들은 끊임없이 디올 파우치백을 무슨 명품 고가 가방 있냐, 명품 고가 가방이라고 아예 붙여가지고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작 정말 괴로웠던 것은 좌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선거 전략상 늘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리스크 때문에 선거 못 해먹겠다고 하는 식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예, 김건희 여사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당이 부담을 느낀다면 사과하겠다. 사과가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사적인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사인인 한동훈한테 그냥 개인적인 사연을 써서 보낸 겁니까? 이 메시지가? 사안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격 대상인 디올 파우치백 사안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국민의힘의 선거를 지휘하는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이 문자를 보냈지, 만약에 사안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안이었거나 아니면 한동훈이 선거를 지휘하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뭐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냈겠어요? 그래, 이거를 개인 간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대통령의 부인과 비대위원장 간에 사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응대를 안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선 사적인 거냐고요. 그리고 줄곧 한동훈이나 김경률이, 한동훈이 똘마니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좌파 이상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 사과를 하라고 하니 김건희 여사가 좋다, 그럼 내가 사과하겠다,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는 메시지를 그럼 누구한테 보냅니까? 선거 총책임자인 한동훈이한테 보내지. 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의논을 해서 대통령실에 공식 라인 비서실장 통해서 안 했을까? 여러분, 이거 자, 좋아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저러 해서 내가 너무 부담이 되니 내가 사과라도 할까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사과해 했을까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못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 사과해 그랬을까요?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 도덕 촬영에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저기 뽀젓이 있는데, 더구나 용공 혐의자들이 있는데 사과를 하려면 저자들이 해야지. 수사를 받아도 저자들이 받아야지. 피해자인 당신이 왜 사과를 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김건희 여사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선거 책임자니까, 그리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게 당이고 한동훈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사과하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당의 최고 책임자 한동훈한테 나 사과가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논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한동훈의 말대로 이게 공적인 일인데 사인 간의 사적인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응대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동훈이한테 묻습니다. 자,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 공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이잖아. 사적 관계잖아.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 변호사 공인이에요, 사인이에요? 공적 관계예요, 사적 관계예요? 그거 사적 관계잖아. 장인 사위, 남편, 아내 다 사적 관계잖아. 그러면 자, 한동훈 잘 듣고 대답하세요. 지금껏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법무부 장관도 공인이니까. 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라도 아내나 장인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의 대표로서 또 공천 과정에서 선거 지휘 과정에서 단 한마디라도 선거나 공천과 관련해서 아내나 장인하고 상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적절한 얘기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사적인 관계로 처리해버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동훈, 진짜로 솔직히 가슴에 손을 넣고 대답을 해보자고. 아내나 장인이나 장모, 그건 누구하고도 그런 사적 관계 또는 친구들도 다 사적 관계지 하고 단 누구하고도 선거라든지 공천이라든지 법무행정이라든지 일체의 공적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냐 말이야.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과 비대위원장 간의 이 메시지가 사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응대 안 했다고 하는 말이 비로소 뭐 일리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한동훈은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이 된 순간부터 공인이라고. 그러니까 24시간 감시 받는 거예요. 김정수이가 타지마을 갔다 오고 뭐 옷을 뭐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뭐 액세서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관심 가져요? 이 사람이 개인이고 사생활이라고 뭐 한다면 우리가 왜 관심 갖냐고. 우리가 무슨 관음증 환자예요? 이 사람이 공인이니까 관심 갖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공격을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사과하라 그러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라면 그 정말 정신 나간 요구한 거 아니야. 그 사인한테 사과하라고 했다면 한동훈이나 김경률이가 대통령이 공인이면 대통령 부인도 공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요구받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 최고 책임자인 한동훈한테 내가 사과하니라 뭐든지 하겠다 하고 의논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판단하라. 이걸 씹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적인 문제를 사적 관계로 푸는 게 적절치 않아서 응대를 안 했다? 한 번도 아니고 문자를 5번이나 하고 전화까지 했다는데 5번을 다 일십하고 전화도 제대로 응대도 안 했다는데 이게 사람이냐 말이야. 정치 이전에 사람이냐 말이야. 사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뭐 잘 모르는 서먹서먹한 사이라면 또 모르겠어. 세상에 알려지기로 10년 이상 그렇게 가깝게 정말 막내 동생 챙기듯이 막내 시동생 챙기듯이 그런 사이였다면서.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정말 억울하게 공작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공격을 받고 있으면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너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래야 사람 아니냐고, 이래야.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이 한동훈이 쪽에 뭐 신지연이 김동혁이니 김종혁이니 뭐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제가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만 한계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무슨 조선일보 장학생입니까? 조선일보가 딱 프레임 짜주면 그 안에서 노는 것 같아요. 이 사태까지 오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4월 10날 우리가 선거 치르고 4월 11일 날 아침에 그 대참패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12일 아침이에요. 4월 12일 아침 조간신문 조선일보에 양상훈이가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총선 진 거 윤석열 부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서 졌으니까, 총선에서 졌으니까 대통령 부부가 책임 없다 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권한이 큰 자리니까 비록 선거에는 일체 개입을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면 그걸로 끝납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그 와중에 문자를 5번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런 무한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봐 내가 뭐든지 하겠다. 다 내려놓고 다 던지겠다. 그거 했던 거예요. 그걸 일십하고 외면한 게 한동훈입니다. 그래 놓고 조선일보는 모든 선거 책임, 참패 책임을 윤석열 부부한테 덮어 씌우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썼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즉시 사과하고 약속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요. 이게 선거 참패 후 처음 나온 조선일보의 칼럼이에요. 양상훈 칼럼이에요. 대표 칼럼이에요. 그러니 이걸 보면 맞아. 그때 왜 사과라도 안 하고, 맞아. 그때 왜 사과라도 안 하고 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사실이. 김건희 여사는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하려고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5번이나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 완전히 씹혔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데도 여러분, 모든 책임이 윤석열 부부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찍으세요.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잘못하고 선거 운동 잘못해서 졌다는 식으로. 마치 이런 식의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한동훈은 절대 책임이 없다. 모든 건 윤석열 부부 책임이다라고 딱 프레임 잡아서 낙인 찍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조선일보를 우리 자유우파가 찐 자유우파라면 누구나 다 왜 조선일보를 의심하는지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5차례나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시도했다는 그 문자의 메시지, 이게 내용이 거의 다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한 그 메시지였다고 다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아니 그 메시지 그거 편집된 거고 그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보낸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이랬어요. 오늘 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과연 그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사과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해서 사과 안 하겠다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진짜 당에 부담이 된다면 내가 사과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논하는 메시지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문자 원문이 공개됐을 때 대비해서 아 그럼 제 기억이 잘못됐나 보네요. 틀렸나 보네요. 라고 도망갈 구멍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폐륜적이고 무모하고 옹색하고 옹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정치를 안 하고 말지 인간이 돼야지.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